혹시 밤에 화장실 갈까 봐 저녁부터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꾹 참고 계신가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물을 끊는 그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을 새벽마다 깨우는 고문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야간요를 잡겠다며 10년 넘게 저녁 물을 끊고 무조건 싱겁게만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알람처럼 눈이 떠지고 억지로 화장실 가봐도 나오는 건 없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건강 챙기려다 잠을 잃었다며 통곡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깨졌다는 소리 없는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저 노화라고 방치하면 평생 깊은 잠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소금물에 이것 한 방울만 넣으면 기절하듯 깊게 잠드는 기적의 비법을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생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두려우신가요?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가오면 오늘은 과연 푹 잘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시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들고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병원에 가봐도 전립선이나 방광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린 처방이 바로 물을 끊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로는 입이 바짝바짝 말라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국물 요리는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저염식을 실천하겠다며 소금기 없는 밍밍한 반찬만 드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물을 안 마시고 소금을 줄였는데 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일까요? 심지어 소변 양도 얼마 되지 않는데 잔뇨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려고 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의 진짜 범인은 늙어버린 방광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 몸속의 체액 균형, 즉 수분과 미네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물탱크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물탱크의 조절 능력이 뛰어나서 물을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조절 능력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이 야간뇨를 피하기 위해 물을 끊고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는 순간 우리 몸의 혈액은 끈적끈적해집니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혈액 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끈적한 피를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나와서 몸을 이완시키고 푹 쉬게 해야 하는데 물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 신경이 날뛰면서 뇌를 깨우고 방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라며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과도한 정제염은 나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물을 붙잡아둘 힘이 사라집니다.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수분을 혈관 속에 가두어 두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염식을 너무 오래 고집하면 혈관 속에 물을 잡아둘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신 물은 혈관에 머물지 못하고 세포 사이로 빠져나가 몸을 붓게 만들거나 곧바로 방광으로 내려가 소변이 되어버립니다. 즉 물을 안 마셔서 목이 마른데 몸은 붓고 밤에는 소변이 마려운 기막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탈수 현상입니다. 뇌는 혈액이 진해지는 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고 자는 동안에도 계속 비상벨을 울려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을 마시는 방법과 그 물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기적의 비법은 바로 따뜻한 물에 천연 소금과 식초를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 간단한 조합 속에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 조합이 수면제보다 강력한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 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오히려 소변을 꽉 잠그고 수면 유도제보다 깊게 잠들게 하는 기적의 수면수 제조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섞어 드세요가 아닙니다. 왜 이 세 가지 조합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재료는 따뜻한 물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온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전에 목이 마르다며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생수를 벌컥벌컥 드시지는 않나요? 그것은 잠을 깨우는 기상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잠이 들 때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살짝 떨어져야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찬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 빼앗긴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태우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뇌가 각성하게 되죠. 반면 체온과 비슷한 36.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은 마시는 순간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며 뭉친 근육과 내장 기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이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긴장을 풀고 심박수를 낮추고 주인님, 이제 쉴 시간입니다라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갔을 때 스르르 눈이 감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뱃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소량의 천연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아해하십니다. 짜게 먹으면 물 캔다는데 소금을 넣으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농도와 종류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짠 바닷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유사한 생리식염수 상태의 물입니다. 순수한 맹물은 우리 몸속 체액보다 농도가 낮습니다. 맹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 물을 혈관 속에 가두지 못하고 세포 밖으로 밀어내거나 콩팥으로 보내 빨리 배출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맹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티스푼 3분의 1 정도 아주 약간의 천일염이나 죽염을 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소금의 나트륨, 이온과 미네랄은 물 분자를 꽉 붙잡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혈관 속에 머물게 하여 밤새 혈액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에서 소변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데 적절한 염분 농도는 이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입니다. 또한 천연 소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입니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이 뻣뻣해서 깨는 분들에게 이 소금물은 최고의 미네랄 보충제가 됩니다. 맛은 짰다는 느낌보다는 달큰하고 부드럽네 하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세 번째 재료이자 활용점정인 식초입니다. 주방 찬장에 있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감식초 무엇이든 좋습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식초를 한 티스푼 약 5ml 정도 떨어뜨려 보세요. 이 한 방울의 산성분이 기적을 완성합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유기산과 구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는 윤활유입니다. 낮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 몸 근육과 뇌에는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 젖산이 해소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잠자리가 뒤숭숭해집니다. 식초는 이 젖산을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즉 자는 동안 우리 몸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비밀은 혈액순환과 소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이유 중 하나가 이산 역류나 속 더부룩함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부족해져 저녁 먹은 것이 잘 내려가지 않는데 식초의 산 성분이 소화를 돕고 위장 내 가스를 제거해 줍니다. 속이 편안해야 잠도 잘 옵니다. 또한 식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식초물을 마시면 따뜻한 혈액이 손끝, 발끝, 미세혈관까지 쫙 퍼지면서 체온이 유지되고 신경이 안정되어 꿀잠을 자게 됩니다. 자, 재료는 준비되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섭취 타이밍과 방법을 마스터할 차례입니다. 아, 좋다고 하니 한 컵 원샷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화장실행입니다. 황금 타이밍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밤 10시에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왜 1시간일까요? 우리가 마신 물이 위장을 통과해 혈액으로 흡수되고 온몸의 세포를 적시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보충하고 남는 수분은 미리 한번 소변으로 배출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잠들기 직전에 한번 화장실 다녀오면 그 이후로는 밤새 깨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가 세팅되는 것입니다. 마시는 방법은 차를 마시듯이입니다. 200ml 머그잔에 따뜻하게 탄 소금 식초물을 두고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입안에서 물을 굴리며 씹어 먹는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우리 뇌는 이제 충분한 물이 들어오는구나, 갈증 신호를 꺼도 되겠다라고 인지합니다. 반면 벌컥벌컥 마시면 뇌가 인지하기도 전에 물이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콩팥을 자극해 소변만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나만의 맞춤 레시피 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장이 너무 예민해서 식초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식초 양을 반으로 줄이거나 식초 대신 레몬즙을 몇 방울 넣으셔도 좋습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기 성분인 리모넨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땀을 많이 흘린 날이나 유난히 피곤한 날에는 소금과 식초의 양을 아주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질 때 몸의 가벼움이 다를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만약 역류성 식도염이 아주 심해서 물만 마셔도 신물이 올라오는 분들은 잠들기 1시간 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직후에 따뜻한 물 반 잔 정도로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을 하시거나 의사로부터 수분 제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혹은 야간류로 고생하는 일반적인 60대 이상 분들에게 이 따뜻한 소금, 식초물은 잃어버린 잠을 되찾아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지긋지긋한 불면증과 야간류에서 탈출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68세 박철수님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찾아온 야간류 때문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정확히 새벽 1시, 3시에 알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소변은 찔끔 나오고 잔여감 때문에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듯이 아프고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주변에서 늙으면 다 그렇다는 말을 듣고 체념하며 살았습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 더 자주 갈까 봐 오후 5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저녁 식사는 거의 간을 하지 않은 채소 위주로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입안은 바짝바짝 마르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급기야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분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박 선생님께 저는 약 대신 이 소금 식초물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밤에
오줌 마려워 죽겠는데 물을 마시라뇨. 게다가 짠 소금물을요. 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딱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밤부터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죽여만 꼬집과 사과 식초 몇 방울을 타서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한 번은 깨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아침 박 선생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한 번 깼지만 화장실에 다녀오자마자 바로 다시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박 선생님은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한 느낌은 난생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 동안의 컨디션 변화였습니다.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났었는데 밤에 잠을 푹 자니 낮에 활력이 생기고 부부 사이도 다시 좋아지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물 한 잔이 내 인생을 구했다며 지금도 이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의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찾는 것은 내 몸이 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물을 끊는 것은 내 몸을 더 메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물론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심각한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의사로부터 엄격한 수분 및 염분 제한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아주 약해서 식초의 산 성분이 속쓰림을 유발하는 분들은 식초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답은 없지만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따뜻한 소금 식초물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자연 치유법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침대나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물론이고 뇌 건강, 혈관 건강까지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1시간 전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 온몸으로 퍼지는 그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뜨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될 것입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지 다시 느끼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잠은 건강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깊게 잠들 자격이 있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밤마다 홀로 깨어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길게 느껴지셨을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저 나이 탓이려니 체념하며 견뎌오신 그 마음까지도 제가 다 헤아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도 물을 주면 다시 싹이 트듯 여러분의 몸도 올바른 방법으로 채워주면 언제든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따뜻한 물 한 잔이 메마른 내 몸의 단비를 내려주고 잔뜩 움츠러들었던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치유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화장실 걱정 때문에 좋아하는 여행을 망설이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푹 자고 일어난 활력으로 다시 산책도 다니시고 사랑하는 손주들도 번쩍 안아주며 제2의 청춘을 마음껏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걱정 대신 설렘으로 가득 차기를 저 노후레시피가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여러분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야간여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고 인생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꿀잠 주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